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뇌, 나의 정신건강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공포의 뇌로 알려진 편도체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처리하는 공포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 편도는요, 변연계 뇌에 있으며 뇌 양쪽 측두엽, 관자엽이죠. 이 기입수간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도는요, 임신 8개월이 되면요, 거의 다 발달하기 때문에 심지어 출생 전에도 우리는 이 강력한 두려움, 다시 말하면 이 공포의 생리적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했을 때 이 공포센터는 거의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두려움의 어떤 상황을 경험했다든가 또 두려운 부부싸움을 했다든가 아니면 방거리를 거닐 때 어떤 두려움을 느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편도체에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도체는요, 이제 출생 초기에 2, 3세 안에 거의 완벽하게 성숙이 다 되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정서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느끼는 기쁨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분노, 또 놀람, 혐오, 공포감 같은 이런 정서를 느끼는데 바로 그런 정서들이 편도에서 다 유발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정서센터라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면서 또 공포센터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편도는요, 우리가 흥분했을 때 또 죄책감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슬픔, 분노, 또 시기와 같은 그 밖의 정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또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도가 다양한 장기 기억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도는요, 이 해마와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또 슬픔이든 공포이든 정서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 편도가 그러한 정서들이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비언어적 정서를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정서, 그 밖에 행동을 비롯한 사회적 상황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상대방의 얼굴의 표정에 나타난 그 정서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다 저분은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라든가 저분은 우울한 상태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상대방 얼굴만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이 편도체의 기능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거는요, 편도가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요, 우리 생명을 구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내가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싸워야 될 건가, 직면을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자동 안전장치의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깜깜한 밤에 어디 방거리를 거닐 때 어떤 물체가 나타났다든가 또 아니면 누군가가 갑자기 나에게 겁을 준다든가 그럴 때 내가 도망갈 건가 아니면 직면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편도의 기능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내 머리 주변에요, 야구공이 날아온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벌이 윙윙거리면서 날아온다든가 주먹 같은 게 나에게 날아온다든가 그럴 때 빨리 피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직면할 것인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편도입니다.
편도는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생명을 구해주는 뇌 부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죠. 편도는요, 후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촉각 같은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을 송수신한 일에도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도는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그 위험을 평가하고 도피투쟁, 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이렇게 이 반응을 촉발하는 집행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도는 접근 회피 상황에서 위험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친근함을 판단한 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집행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편도는요, 외부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 뇌에서는요, 2개의 감각 회로가 편도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감각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 시상에서 직접 편도로 가는 겁니다. 이건 아주 빠르게 전달되죠. 빠른 반응이죠. 아까 얘기했던 뭐 야구광이 날아온다든가, 그럼 빨리 피한다든가, 방거리를 걸 때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다든가 빨리 피한다든가, 그런 거는 바로 시상에서 편도로 직접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렇게 편도에 도달하기 전에 DNA 피질과 해마를 거쳐서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참 지각하고 그러고 이제 행동하는 것이 좀 느리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무서운 사람이 멀리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면 지각을 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럴 때 생각에 시간이 많이 걸릴 때, 그럴 때는 이제 DNA 피질하고 해마를 거쳐서 오는 2가지 이제 방법으로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정서는 이 편도는요, 정서적 기억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편도는 유아기뿐만 아니라요, 일생 동안의 어떤 정서적 기억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완전히 발달한 뇌에서는요, 편도는 또 다른 구조물을 통한 노르에피네필이라든가 코티솔의 분비를 자극을 시켜가지고요, 정서적 기억에 대한 해마에서의 처리 과정을 증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해마는 이러한 화학적 전달자를 통해서 경험한 것을 다시 회상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편도는요, 아주 중요한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 새로운 학습을 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의 핵심적인 요소가 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는요, 신경세포 내 또 신경세포 간의 화학적 환경을 변화시켜가지고 장기 강화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고, 또 신경 가소성을 증정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스트레스와 외상에 대해서 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때 이 주제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발달 초기에요, 편도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2, 3세 안에 이제 편도는 완전히 다 발달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학습과 기억에 대해 가지는 특별한 역할을 고려해 볼 때 편도 기능의 이상은 인간이 경험하는 일부 특이한 경험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편도에 전기 자극을 주면요, 다양한 신체 감각이라든가 불안감, 기시감을 또 유발하고 마치 기억 같은 환각을 유발한다는 점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편도는요, 우리가 특히 이 부적절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 측대역 간질이 있는 일부 환자에게서 보이는 종교 중독증, 또 과다 글쓰기, 우리가 영서를 쓴다고 하는 거, 이런 거, 또 측대역 간질이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사람을 하여금 이게 비정상적인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측대역 간질이라든가 종교 중독이라든가 과다 글쓰기라든가 이런 증상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병리의 뇌 기초는요, 편도체의 일부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이라고 요즘
또 그 런던 대학의 인지과학자인 브레이에 박사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역번호 02-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